몇 년 전, 한 의사가 신용불량이 되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요양원과 의원을 같은 건물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는 요양원과 의원의 환자를 번갈아 가면서 허위 입원시켜 입원 일수를 늘리고 환자를 데리고 오는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당 1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200명가량의 환자를 데려오기도 했죠. 이 의사는 이런 방법으로 31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눔철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 요양원에 들어가는 노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악덕 의사들과 브로커들이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0개의 요양원 중 1개의 요양원에서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나쁜 요양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요양원도 입원하기 전엔 천사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게 입원하게 되면 몸을 회복하고 노후를 편히 보내려고 돈 내고 간 요양원에서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요양원의 불법과 비리 중 요양 브로커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로 요양병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무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병원의 숫자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요양원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많아짐에 따라 요양병원끼리 경쟁이 붙게 되었고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환자 유치를 하는 요양원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요양원을 돈벌이로 보고 환자를 거래하는 요양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들은 환자를 병원에 유치시켜야 돈을 버는 구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요양원에 갈 노인들을 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브로커들이 환자를 유인하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요양 등급을 받는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곳에서 요양 등급을 받는 노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브로커들은 티슈나 사탕 등 간단한 물건을 주며 대화를 건 뒤 요양병원은 이곳이 좋다며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병원입니다.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을 한 노인의 보호자 혹은 노인 본인에게 요양원의 좋은 점들을 어필하며 요양원으로 이끌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브로커들의 홍보 수단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자가 요양원에 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1인실 혹은 2인실 등의 상급 병실을 쓰게 해준다는 조건이죠. 비싼 요양비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노려 금액 부담을 낮춰준다는 속삭임을 하는 브로커들에게 속아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긴 한 주부는 그 요양원을 찾아갔다가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처음 등록하기 위해 방문 신청을 하고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려서 놀던 시어머니가 이후 말하지 않고 찾아갔을 때는 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침대 옆에는 점심 급식판이 더럽게 놓여져 있고 시어머니가 차고 있던 기저귀에는 대변과 소변이 섞여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이 일을 당하면서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살기 위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한 번 입소하면 바꾸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명심해야 할 4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식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봐야 합니다. 4가지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요양원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못 보는 것만 못합니다. 실제로 자식이 집에 방문하는 순간이 노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전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있어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가장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자녀가 오기 편한 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평하게 한다고 자식들이 사는 곳들 가운데에 있는 시설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모두가 다 잘 안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요양원에서는 이런 자식들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입소 상담 초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주 방문하는 보호자에게 눈치를 주는 요양원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둘째로는 발품을 팔아서 구해라입니다. 요양원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는데요.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이 평가는 A부터 E까지 있고 A가 가장 좋은 등급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기 전 보호자에게 교육을 해주는 시간에 이 자료들을 모두 주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등급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 꼭 초기에 자주 방문하며 요양원의 실제 모습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한두 번 보는 것만으로 가려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기도 하고 그렇기에 한국인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부터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요양원의 시스템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요양원도 조직이기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묻지 않아도 요양원에서 먼저 그 시스템을 홍보할 것입니다. 그 요양원의 원칙과 시스템을 잘 보고 입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요양원의 생기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요양원은 매우 지루한 시설입니다.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원마다 노인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이 프로그램들은 온전히 요양원의 원장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요양원을 보시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자주 시도하거나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활기찬 요양원에 입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5가지 소망 중 첫 번째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내 삶의 공간에서 임종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셋째, 사는 날까지 지저분한 중병에 걸리지 않는 것. 넷째의 대소변을 혼자 해결하는 것. 마지막 5번째는 99살까지 살다가 며칠 아프고 난 후 자면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눔 철학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소 짓는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